안녕하세요. 아빠쌤이에요. 오늘은 수학 익힘책 6쪽과 7쪽을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5분의 3과 5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랬네요. 자, 5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이렇게 5등분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5등분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5분의 3은 3칸을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3칸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이 5분의 3, 5분의 1을 칠해 볼게요. 5분의 1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5분의 1. 그러면 5분의 3과 5분의 1을 합친 양은 전체의 4칸을 칠한 것과 같죠.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4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볼게요. 수직선을 이용하여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랬네요. 자, 먼저 6분의 4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6분의 4는 0에서 1까지의 양을 6등분 한 다음에 그 중에 4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칸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4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6분의 4는. 자, 그 다음 여기서 6분의 5를 더 가는 거예요. 6분의 5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5칸을 더 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5칸. 6분의 5만큼 간 거죠. 그러면 이만큼 합친 양은, 즉 여기까지의 양은 얼마로 분수로 표시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1에서 2 사이에 있고 역시 6등분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 3칸을 더 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분모는 6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분자의 4와 5의 합을 구해주면 되죠. 4 더하기 5는 9가 되고 9 안에 6은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양만큼 3만큼 빼주면은 9 빼기 6만큼 빼주면은 3이 나오죠. 그래서 1과 6분의 3이 되고요. 아까 그림 수직선에서 1까지 간 다음에 6분의 1만큼 하나, 둘, 3개를 더 갔기 때문에 6분의 3이 되는 거예요. 1과 6분의 3. 자,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8분의 6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네요. 8분의 6은 8분의 1이 6개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 8분의 5는 8분의 1이 5개이므로 8분의 6과 8분의 5를 합친 값은 8분의 1이 모두 11개입니다. 그죠? 6개와 5개를 합쳤기 때문에. 그 다음 분모가 지금 8로 같은 상황에서 분자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6 더하기 5는 11이 되죠. 그 다음에 11 안에 8은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11 안에 8을 한 번 넣었기 때문에 뺐기 때문에 남은 건 3만큼 남아요. 그 양만큼 분자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6 더하기 8분의 5는 1과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항상 계산 결과가 가분수로 나온 경우에는 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은 문제 3개가 나와 있고 계산해 보세요 그랬는데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8분의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의 합을 구해주면 되죠. 8분의 4 더하기 3은 7이 됩니다. 다음, 역시 분모가 같고 분자의 합을 구해주면 7분의 7이 되네요. 분모와 분자가 같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1이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7분의 7이 아니라 8분의 8, 2028분의 8도 1이고 2021분의 2021도 1이라고 했죠? 10분의 10도 1이고요. 그래서 항상 분모랑 분자가 같으면 1이 됩니다. 자, 다음 역시 분모가 같고 분자가 7과 8의 합이니까 더해주면 9분의 15가 되고요. 자, 가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가분수에서는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15 안에는 9가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니까 1과 9분의 6이 되겠죠. 15에서 9를 빼주면 6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5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써보세요 그랬네요.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문제마다 수를 모두 써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개수를 써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써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더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분모가 같으니까 7 써주고 분자의 합은 2 더하기 네모가 되죠. 그 다음에 부등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선 얘를 우리가 이 형태, 이런 대분수가 아니라 진분수나 가분수의 형태로 자연수가 없이 분모와 분자만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대분수를 바꿔주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분모는 그대로 7이고요. 이 값을 원래 가분수였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분자에 7이 한 번만큼 들어가고 1이 남는 양이기 때문에 7 더하기 1을 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줄 때는 예를 들어 4분의 5 같은 경우에 5 안에는 4가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5 안에 4를 한 번 뺐기 때문에 남은 건 5 빼기 4, 1만큼 남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수랑 이 분모랑 곱해주고요. 그 다음 위에 분자를 더해주면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거부터 먼저 곱해주고 4 곱하기 1을 해주면 4가 되고요. 4 더하기 1을 해주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1과 7을 곱해주면 7이 되고 분자를 더하기 해주면 이 값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7분의 2 더하기 네모, 여기는 7분의 8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연수랑 분모랑 곱해주고 곱한 값을 여기 분자랑 더하게 해주면 이 분자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7과 7이 분모가 같기 때문에 얘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분자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자,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더하기 2는 네모는 남겨놓고 더하기 2는 이 부등호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빼기 2가 돼요. 그래서 8 빼기 2는 6이 되죠. 네모는
1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4, 5가 되겠네요. 6보다 작은 수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부등호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풀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혜의 문자를 보고 답장을 써보세요 그랬네요. 지혜, 궁금한 게 있어. 분수를 더할 때 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더하지? 예를 들어 7분의 3 더하기 7분의 2는 왜 14분의 5가 아닐까? 네, 충분히 여러분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지혜가 대신해 준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그냥 숫자끼리 더하면 됐지만 지금 우리는 분수의 덧셈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분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7분의 3이라는 값은요. 7분의 3은 7분의 1이 몇 개인 거죠? 3개인 거죠. 그쵸? 그리고 7분의 2는요? 7분의 1이 몇 개예요? 2개죠. 맞아요? 그래서 7분의 1이 3개고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이기 때문에 7분의 3 더하기 7분의 2는 7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1이 총 모두 합쳐서 5개이기 때문이죠. 7분의 1이 5개이기 때문에 7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2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를 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7이라면은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쉽진 않은데 예를 들어 7이 아니라 4라고 해볼게요.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했으면 이 하나의 값은 4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 똑같은, 좀 크기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4개 중에 2칸이라면 4분의 2가 되죠. 이 양 같은 경우에 합치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전체 중에 3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일부를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끼리 더하지 않는 거예요. 분모는 지금 4, 4, 4랑 똑같은 것처럼요. 이 문제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7등분을 하더라도 분모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7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일부의 양을 더하기 때문이죠. 7분의 3은 7분의 1이 3개,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라는 거죠. 그러면 2개 합쳤을 때는 14분의 5가 아니라 7분의 1이 5개인 7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항상 먼저 한번 책을 풀어보는 게 좋다고 말을 했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수학 덧셈 2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